뉴욕주 예비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인단체들은 한인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빈곤층에게 메트로카드 반값 할인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뉴욕주 일부 학군에서 불법 체류 아동들의 입학이 부당하게 거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운전 중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이른바 드라이빙 텍스팅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을 비롯한 미 동부 일대에 라인병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민주공화 양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뉴욕주 예비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양당 모두 후보자를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뉴욕주 예비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뉴욕 한인회 등 8개 한인단체가 공동으로 한인마트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한인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정세진 기자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버니 샌더스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것인가? 공화당 트럼프의 압도적인 질주는 계속될 것인가? 미 대선 경선 레이스의 흐름을 다시 정리해주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뉴욕주 예비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한인단체들은 공동으로 투표 참여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제작해 한인들의 방문이 많은 장소에 부착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선거 참여 배너 캠페인에 참여한 한인단체는 뉴욕 한인회와 한인권익신장위원회, 시민참여센터 등 모두 8개 단체. 캠페인 현수막을 맞잡은 단체장들은 투표 참여를 통해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이룰 수 있다며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정치력 신장하는 가장 첫 경은 바로 우리 모두 투표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4월 19일 대통령 예비선거에 동포 여러분들 빠짐없이 바쁘시더라도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4년 전 대선 때 뉴욕 지역 한인들의 투표율은 약 43%로 뉴욕 지역 평균 투표율에 못 미쳤다며 이번 선거는 꼭 참여해 한인들의 보팅 파워를 증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4년 전에 한인들의 투표율이 한 43%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이 투표율이 백인이 절로 뻗고 그 다음에 흑인이 그 다음이었고 라티노가 그 다음이었고 에이시언들이 라티노하고 1% 차이였거든요. 근데 한인들은 전체 투표율에 미치지 못하는 한 43%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투표에 필요한 각종 정보는 시민참여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웹사이트에서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 여부, 정당 확인, 투표 장소 확인 등 투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자가용이 없는 빈곤층에게 대중교통은 그야말로 다리와 같은 존재일 텐데요. 현재 장애인과 노인층에게 제공되고 있는 메트로카드 반값 할인 혜택을 뉴욕시 빈곤층에게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커뮤니티 서비스 소사이어티와 대중교통 승객 권익단체 라이더스 얼라이언스는 10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소득이 연방 빈곤선 미만인 사람들에게 메트로카드 요금을 절반으로 내려줄 것을 시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직 승계서열 1, 2위인 레티샤 제임스 공익옹호관과 스카 스트링어 감사원장은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장실도 검토해보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날 집회는 뉴욕시의 빈곤층에게 미치는 교통요금 영향 보고서 발표와 함께 이뤄졌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거주 저소득층 주민 중 25%는 지난 한 해 최소 한 번은 돈이 없어 전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뮤니티 서비스 소사이어티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장애인과 노인층에게 제공되고 있는 반값 메트로카드 혜택을 80만 명에 이르는 빈곤층에게도 제공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이 주어지면 30일짜리 무제한 메트로카드를 구매할 경우 연간 1인당 교통비용 $700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아동들이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학교에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주 일부 학군에서 불법 체류 아동들의 입학이 부당하게 거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지타운 법대 산하 인권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뉴욕주 롱아일랜드와 업스테이트 일부 학군에서 불체 아동들의 학교 등록 처리가 장기간 지연됐고 결국에는 등록이 거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뉴욕주를 비롯해 플로리다와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등 총 4개 주에서 이루어진 불체 아동들의 입학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4개 주에서 모두 불체 아동들의 학교 등록이 부당하게 거부된 사례가 있었고 대부분의 불체 아동들은 거주지 증명 서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했습니다. 보고서는 일부 학군의 입학 담당자들이 거주지 증명 규정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거나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불체 아동들의 학교 등록을 거부하고 연방교육당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규정에 따르면 전국 모든 아동들은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학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뉴욕주 리전트위원회가 발표한 새 규정에 따르면 학군들은 자녀 입학 신청자에게 소셜 시큐리티 번호나 체류 신분과 관련한 어떠한 서류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014-15 회계연도 2분기까지 노동 승인을 받은 한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회계연도 같은 기간보다 무려 3배나 급증했습니다. 노동부 외국인 노동국이 지난 8일 2014-15 회계연도 2분기까지 노동 승인의 접수 발급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한국 출신은 4,484명이 노동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 1,605명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 출신은 전체 승인자의 8%를 차지했고 국가별 순위에서는 인도 55%, 중국 8%에 이어 세 번째에 올랐습니다. 노동 승인을 받은 한인들은 대부분 취업 이민 2순위나 3순위로 취업 이민 청원서를 접수하고 영주권 수속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별로 살펴보면 캘리포니아가 13,130건 23%로 가장 많았고 텍사스 7,022건 13%, 뉴저지 4,943건 9%, 뉴욕 4,060건 7%, 워싱턴 3,311건 6%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올 회계연도 2분기까지 노동 승인 전체 신규 접수는 46,519건으로 전 회계연도 동기에 비해 23%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운전 중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이른바 드라이빙 텍스팅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적발되면 벌점 5점에 벌금 $450가 부과됩니다. 최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실 산하 교통안전위원회는 산만한 운전방지의 달을 맞아 13일까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집중 단속을 개시했습니다. 특히 운전 중 텍스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해 운전 중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거나 확인하다 적발돼 발부된 티켓이 84,720건으로 2011년과 비교해 840%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는 지난 5년간 운전 중 텍스팅 행위에 대한 처벌을 단계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운전 중 텍스팅으로 적발될 경우 운전자에 대한 벌점은 기존 2점에서 3점으로 올랐고 지난해에는 5점으로 올랐습니다. 현재 운전 중 텍스팅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450의 벌금도 부과됩니다. 주정부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휴대용 전자기기를 손에 드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자기기를 들고 통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 이메일을 보내고 웹 브라우저 검색을 하는 행위 등은 모두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뜻한 기온과 함께 본격적인 봄나들이철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욕을 비롯한 미 동부 일대에 라인병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올해만 뉴욕주 중부 지역과 롱아일랜드 일대에서 라인병을 전파하는 검은다리 사슴 진드기가 발견된 사례가 총 89건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온이 올라가면 진드기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만큼 각 지역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라인병은 병원균에 감염된 진드기를 통해 박테리아성 세균에 감염되는 것으로 첫 증상은 피부 발진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발진은 한 달 안에 동전 크기만큼 커지거나 전체로 퍼지기도 하고 두통이나 피로, 오한과 열 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특히 중추신경계나 심장, 혈관계 등으로 전파될 경우에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안면마비, 뇌막염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발견 시 충분히 완치가 가능한 만큼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에는 반드시 핀셋으로 진드기를 제거하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라임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숲이나 사슴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서는 긴 소매와 긴 바지, 양말을 착용하고 얼굴이나 몸에 벌레약을 뿌리거나 외출 후 반드시 샤워를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타운 정부로부터 1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던 벤자민 라모스 펠팍 경찰서장이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타운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무시했다는 입장인데요. 복직 여부를 결정하는 공청회는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팰리세이즈 팍 라모스 경찰서장 측의 패트릭 오디아 변호사는 지난 2월 23일 열린 타운 원래 회의에서 라모스 서장에게 내려진 1개월의 정직 처분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징계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펠팍 타운 의회가 라모스 서장에게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공청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무시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존 스케티노 펠팍타운 의회 변호사는 라모스 서장 측이 정직 징계 처분 후 10일에서 30일 사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청회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그동안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법원에서 라모스 서장의 정직 처분을 무효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라모스 서장의 복직 여부를 결정하는 공청회는 이달 21일 오전 10시부터 펠팍 타운홀에서 열립니다. 요즘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아 자동차 스포티지 새 모델은 차량 충돌 테스트에서 최고 수준의 안전도를 인정받았습니다. 기아차 미국 판매법인은 2017년형 올뉴 스포티지가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차량 충돌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획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새롭게 변경된 이 테스트는 두 가지의 전면 충돌, 지붕 강도, 측면 충돌, 머리 지지대의 안전성 등 총 5개의 부문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 5개 평가 항목에서 모두 우수 평가를 받은 차량에게만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가 부여됩니다. 또 전면 충돌 방지 테스트에서는 어드밴스 및 수피리얼 등급을 획득해야 합니다. 2017년형 올뉴 스포티지에는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과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 차선 변경 지원 시스템, 후측방 경보 시스템과 다이내믹 밴딩 라이트 기술, 스마트 하이빔, 전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 등 다양한 안전 편의 사항이 탑재됐습니다. 또 차체도 일반 강판보다 강도가 2배 높은 초고장력 강판으로 제작돼 견고함과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중노년층 한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한국의 문화 콘텐츠죠. 8개 국가가 참가한 가운데 스트릿 댄스 경연대회가 지난 주말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제1회 KOD 월드컵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이 프랑스를 제치고 우승컵을 거머쥐었습니다.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부터 시작해 8일까지 3일 동안 미국에서 개최된 제1회 스트리트 댄스 KOD 월드컵. 이번 첫 대회의 우승팀은 한국 대표팀의 차지였습니다. 8강전 러시아를 비롯해 우승으로 가기 위한 최대 승부처였던 일본과의 준결승, 그리고 마지막 프랑스와의 결승전을 통해 한국 대표팀은 마음껏 기량을 뽐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애나하임 혼다센터에서 열린 프랑스와의 대결에서 팝핑과 비보이, 락킹에서 승리하고 힙합 부분에서만 져 총점 3대1로 초대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다들 4강전에서 일본이랑 할 때 그 대회 끝나고 일본 애들이랑도 얘기를 하는데 아마 여기서 이기는 팀이 우승할 확률이 높지 않나 싶어가지고 일본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4강전에 되게 많이 좀 쏟아부었었던 것 같아요. 미국과의 결승전을 예상했지만 미국이 일찍부터 경연에서 떨어져 나갔고 팀 워크면에서 다른 팀보다 한 수 위에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었던 점이 승리의 원동력이 됐다고 파핀 제이씨는 설명합니다. 팀워크가 조금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센 편이라 가지고요.
뭐 비보이나 팝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다른 나라에서 각각 성적도 많이 냈었었고 또 락킹이랑 힙합도 지금 계속 이제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 또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우승 확률은 그나마 좀 높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꼭 우승. 또한 이번 대회 우승한 국가에서 차기 대회가 열리는 만큼 2년 후에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세계 각지에서 모여드는 거리의 춤꾼, 스트리트 댄서들의 경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보입니다. 한국 국가대표팀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금메달과 함께 10만 달러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입맛 없어가지고 어떤 친구 입맛 없어가지고 막 누워있고 그런데 그 도시락 먹고 진짜 힘내고 하나부터 열까지 진짜 그분들 아니었으면 저희가 컨디션을 그렇게 좋게 못했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한다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저희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좋은 모습 앞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K 뉴스 조한규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요즘 판매되는 차량 중에는 버튼만 눌러서 시동을 켜고 끄는 차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주차를 하고 나서 다시 버튼을 누르고 시동을 끄는 걸 잊어버리는 바람에 목숨을 잃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콘스탄스 씨는 얼마 전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4살 배기 아들을 잃을 뻔했습니다. 퇴근 후 집 차고에 차를 주차한 뒤 깜빡하고 시동을 끄지 않은 겁니다. 그 바람에 무려 5시간 동안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차고와 연결된 집 안으로 스며들어왔습니다. When I opened the garage door, that's when I got hit with the wave of exhaust. To see my son in my arms pass out from the lack of oxygen. 그대로 20분만 더 있었으면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상황. 열쇠를 꽂을 필요 없이 버튼만 누르면 시동이 켜지고 꺼지는 차가 화근이었습니다. 편리하지만 문제는 시동을 끌 때도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운전자가 의외로 많다는 것. One night I was in a rush. I stepped out of the vehicle and forgot to start. I thought it was off, and the next morning when the car was still running. 얼마 전 시카고 외곽 주택에서 노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들의 사망 원인도 차고에서 올라온 배기가스 때문이었습니다. Not just older drivers that are making the mistakes. We're finding that younger drivers are also making those mistakes. 미국에서는 2009년 이후 버튼식 시동장치 자동차에서 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21명이 사망했고 39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소비자들이 10곳의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이런 위험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며 집단 소송을 내는 등 파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Why not have the manufacturers fix the problem? Why can't we have auto shut-off on the engine to save your life? 시동을 안 껐을 때 알려주는 알람을 설치하거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동차 제조사들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운전자들이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 외엔 아직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바마케어가 가입기간의 예외 범위를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이혼자에게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나 이혼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에 한해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특히 여성이나 어린이 피해자들에게 건강보험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이르면 올 여름부터 윌레포인트 상업지구 개발공사에 본격 착수합니다. 시경제개발공단은 이달부터 뉴욕 매츠 시티필드 구장 인근 윌레포인트 블러바드에 있는 자동차 정비소 50여 곳의 철거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들은 선라이즈 코퍼러티브와 580만 달러의 보상금 지급에 합의했고 정비소는 브롱스 헌츠포인트 일대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러커스대 뉴학 캠퍼스에서 지난 10일 남학생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후 10시 총소리를 들은 한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21세 샤니 페털과 그의 룸메이트가 함께 총에 맞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재까지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경찰은 $10,000의 현상금을 걸고 용의자 검거에 나서는 한편 목격자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그동안 렌트 안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5만 가구를 복원시킬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렌트 안정법을 적용받는 뉴욕주 아파트는 5만 가구가 추가됩니다. 뉴욕주는 또 지난 4년간 부당하게 렌트비를 냈던 세입자들에게는 $200만 이상을 돌려줄 방침입니다. 뉴욕주는 지난 2012년 제정된 세입자 보호법에 따라 매년 렌트 안정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 중 렌트를 부당하게 올린 주택 소유주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5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 역시 화창하고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